먼저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있죠. 자,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날짜 쓰고 하는 건 일반 전표하고 똑같아요. 그냥 제가 1월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날짜를 안 쓰면 여기 앞쪽에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1월 1일이다라고 쓰면 1일 날에 있는 전표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반 전표 때랑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그리고 똑같이 지우려면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울 때 스페이스바 엔터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한테 그 전산 회계 1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FAT 1급에서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이 날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유형이라는 게 나오죠. 유형. 이 유형이라는 걸 먼저 잡는 게 시작이에요. 이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 선택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칸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고서 몇 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라 라는 걸 입력하는 이제 결정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이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시험 수업이라고 말하는 그 레벨이라고 말하는 회계 1급 때부터 부가가치 신고는 시험 문제가 아닌데도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쓰는 이유가, 얘가 가장 기본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둔 상황에서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이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버튼이 있죠. 메뉴가 있죠, 여기. 자, 신고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날짜는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그리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치면,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처럼 여기 커서가 들어오도록 딱 이렇게 기간을 쓰시고 엔터 엔터 치면, 지금 이걸 이제 1기의 예정 신고 기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칸들이 많죠. 그럼 어느 칸에 지금 내가 전표에 입력하는 걸, 어느 칸에 금액을 넣을 거냐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매출인 거래에 대한 것과 매입 거래에 대한 것들로 해서 구분해서 번호를 선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위쪽은 매출, 아래쪽은 매입인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글자들을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렇게 증빙이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이 칸들이 증빙에 따라서 칸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매출은 맞는데 10%냐 아니면 0%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그리고 매입에서도 세금 계산서다 아니면 세금 계산서 아닌 건데 돌려줄 거다, 이런 걸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저와 같이 일일이 보고, 전산세무유급은 이거 작성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볼 거예요. 나중에 친숙해질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거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일단 따라서 입력만 한번 해볼게요. 결과물을 보게 11번이라고 숫자를 써보세요. 그럼 11번이라고 숫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품명 수량 단가는 시험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금 계산서나 뭐 주고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적혀 있는 글자들 있죠. 그 글자는 그냥 서로 그 식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글인 거지 어떤 글자를 꼭 써야 된다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파는 회사가 자전거라고 쓸 수도 있고 제품이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수량, 단가 이것도 쓰든 안 쓰든 건 자기 자유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공급 가액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 금액의 10%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있죠. 그럼 100만 원이면 자 1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옆에 자동으로 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거래처는 뭐 누가 돈 준다, 누구 어음이다, 재무회계가 아니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든 세금 계산서든 증빙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있죠. 세금 계산서 내가 발행해 줬으면 받는 사람이라고 쓴 거. 그리고 신용카드면 그 카드 거래한 상대방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거래해서 거래 징수했다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 부가가치세를 줬다 이걸 쓰는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F2번 눌러서 코디나라라고 선택해 볼게요. 코디나라. 그럼 이렇게만 쓰고 이제 전자세금은 그냥 일단 두고 분계해서 엔터 치거나 0번 누르면 분계 없이 상단부만 쓰게 되는데 자 지금 아래쪽을 보면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우리 일반 전표에서 봤던 거죠. 그런 표현이죠. 아래쪽은 재무회계예요. 우리 일반 전표. 그럼 지금 이 위쪽 여기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칸이고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여러분들 편리하라고 일반 전표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아래는 아예 다른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값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리하라고 금액을 막 써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리하게 보여요. 특히 회계 1급, FAT 1급까지는 편리하게 보이는데 세무 2급, TAT 2급에서 이제 배신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 금액 해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얼마짜리 물건이 없어졌다가 서로 금액이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가 점점 기준에 따라서 값이 틀려져 가는 게 점점 미래의 좌우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는 서로 별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분계다마다 아무것도 안 했죠. 위에만 썼잖아. 그래도 자 지금 우리 위에 저처럼 여기까지 쓰셨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 클릭하시고 나서 F12번 눌러보시면 F12 그러면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F12번이 세로 고침이에요. F12번을 눌러보면 얘가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오죠. 은진씨 들어왔어요? 그 표정이 안 들어온 것 같았어. 지금 여기까지 썼으면 1월 1일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니까 그럼 F12번 새로 고침하시면 F12번 키가 노트북이라서 안 먹히면 그냥 날짜 클릭해서 다시 엔터 치면 새로 불러올 거예요. 그죠? 그럼 불러와지는데 안 되면 F12번 키가 안 먹힌 거예요. 노트북은 펑션 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11번이라고 썼던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10%를 받는 거래를 우리는 11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 10%인데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0%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없이 보낼 거예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세금 계산서인데
세금이 0인 거야. 그러면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 과세 유형 있죠? 유형에 클릭해서 12번으로 바꿔보세요. 얘를 12번. 여기만 12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부가가치세가 사라졌죠. 사라지면서 여기에 부가가치 신고서 와서 F12번 다시 눌러보면 5번 칸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과세 유형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럼 이거 잘못 잡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표 입력하면서 신고서에 여기서는 몇 번 칸에 들어갈 거냐, 여기는 금액을 얼마 쓸 거냐, 그걸 여기에서 써주는 거예요. 여기 금액 얼마 적어서 부가세 신고할 거냐. 그럼 이 날짜에 따라서 지금 1월 1일이니까 이 기간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간에 벗어나면 이 기간에는 안 들어오겠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이 날짜와 유형과 공급가액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거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선택하고 금액을 쓰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의 금액을 신고할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상단부만 썼는데 보면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걸로만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에 보시면 여기도 들어가셔서 1월부터 3월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코디나라라고 다 들어오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적혀있는 메뉴 들어온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상단부만 써도 부가가치 신고는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서는 사실 실제 옛날에 이 정도 초반하고 할 때는 이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도전이라는 회사가 인지도가 높아진 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이 회계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 회계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기업들이 도입을 하면 프로그램 돈을 전부 다 전액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영업활동에서 큰 회사가 도전이라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회계 프로그램을 부르는 건 줄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막상 도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회사 갔는데 회사는 도전 회사인 이거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라고 적어야 될 걸, 그분들은 그게 회계 프로그램을 도전이라고 부르는 줄 오해하시는 분도 그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큰 회사에 있다가 대기업에 좀 있다가 중소기업 갔을 때, 중소기업 가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도스 버전 도전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아래 전표를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위 상단부를 가지고 입력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옆에 세금 계산서 전용 프린터가 옆에 있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은 도전 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은 얼마예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거래 자료는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여기에다 써도 되는데 딴 장부를 보니까 딴 사람과 맞춰야 되니까 저도 여기 아래를 못 썼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여기에서 전부 다 끝낼 수 있는데 굳이 프로그램 2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미련한 회사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얘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은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고 아래쪽은 일반 전표다. 그래서 전에 저도 이제 일하다가 이제 주임되고 이제 대리가 되고 나서 밑에 사원 직원이 왔을 때 걔가 이 두 개 구분 못하는 애한테는 여기는 위쪽만 쓰고 아래쪽 분계는 일반 전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걔가 계속 실수하더라고 아래 금액을. 근데 일반 전표를 하면 애가 잘했어요. 근데 매일 매출 전표에 가니까
우리 편리하라고 도와주는 것 때문에 애가 역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그럴 거면 지금 얘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일이니까 너는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하라 그랬었어요. 그럼 그 정도로 얘 둘이는 서로 따로 놀아야지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와 같이 실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따로 논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거든. 자, 보세요. 제가 이 앞에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분개했었는데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원, 10만원의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 코디 나라 110만원이다. 자, 이 분계 있죠? 이 분계를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과세 유형을 11번으로 바꾸고, 과세 유형을 11번으로 바꾸고, 얘를 그리고 분계 유형에서 아래 보시면 2번 외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2번 여기에서 숫자 2번 외상 누르는 순간 분계를 얘가 방금 제가 적었던 분계를 다 해주죠. 그러면 상품 매출 적혀 있으니까 얘만 제품 매출로 바꾸면 돼. 얘도 환경 설정에서 제품 매출로 바꾸면 제품 매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의 편리함에 빠져서 나중에 이거 쓰면 안 될 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거 하는 동안은 얘 도움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다 책 바꾸는 순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잊으셔야 돼요. 자,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시험 때는 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진 않겠죠. 근데 제가 회계 1급소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매출 전표가 더 쉽대. 회계 1급만 할 때는. 근데 세무 2급에서 매매출 전표가 배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좋죠? 얘네들. 자, 그럼 지금 이제 저와 같이 먼저 볼 건 바로 컴퓨터 할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을 선택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어떤 기준 하는지. 그래서 과세 유형 선택하는 방법을, 자 여러분들 교재 209페이지에 있는 거, 자 209페이지에서 자 이 글자는 무시하세요. 이 글자를 왜 무시하라고 했냐면 우리는 FAT 1급 제일 쉬운 2급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봐야지. 얘는 지금 FAT 1급 출제 유형인 거고 우리는 전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유형만 보셔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FAT 1급이 얼마나 쉬운지 느낌이 오죠. 대놓고 파란색 말하잖아. 이 유형만 써요 정말. FAT 1급은. 근데 전산회계 1급도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쓰고 세무 2급하고는 전부 다 쓸 거라서.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세 유형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거래 자료에 대한 증빙 서류로 과세 유형을 찾는 거예요. 얘가 세금 계산서다, 계산서다, 아니면 부가세 주고받았는데 증빙이 없더라, 아니면 수출하는 거더라, 수출하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주고받더라, 이런 증빙 서류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선택이 되고,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얘는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면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타러 갔을 때 있는 면세점에 면세 있죠? 그 면세가 아니에요. 이 면세는 뭐냐면 물건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자, 여러분은 부담 안 되겠지만 저는 부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마이너스 인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몇 억씩 또 마이너스 찍으러 가요. 근데 자, 이 면세라는 건
우리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의료보건 용역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한테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탄이라든지. 지금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집에서 연탄으로 고기 구워 먹는 집은 부르주아고 그거 말고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분은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걸로 난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연탄 한 장이 부가가치도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받지 말라는 게 면세 항목인 거예요. 그런 게 면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면세 항목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론을 하면서 10시간 동안 계속 제가 떠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거다 개념만 가지면서 보는 것만 지금 하는 거니까 어떤 거나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가 없는 거래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냐면, 자 그냥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반 식당에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카드로 결제하면 주는 종이 있죠. 그 종이하고 여러분들이 꽃집에 가서 꽃을 사고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혹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그때 주는 종이도 똑같은 종이 주죠. 증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세냐 면세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건 앞에 세금자가 붙어 있으니까 차이가 보이잖아.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이기 때문에 두 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과세 면세 구분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 불공제 사유인 경우에 사유 매입할 때, 매입 시 죄송해요 순서가 틀렸어요. 매입 시 불공제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불공제라는 건 아니 불자, 매입세 공제 안 해줄게라고 세법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업자가 사더라도 매입세액 돌려주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부가가치세 너가 부담해야 되지만 돌려주는 거 없어.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유형으로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과세 면세를 그 과세 유형을 따질 건데, 자 그럼 이 과세 유형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것, 자 증빙 서류는 누가 주냐면,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샀어요. 그럼 제가 물건 팔았죠. 팔면서 제가 부가가치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받았다는 증빙으로 혹은 받을 거라는 증빙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증빙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발행하다 혹은 발급하다 혹은 교부하다 이런 형식의 표현이 있으면 매출인 거예요. 증빙을 주면 매출이고 받으면 매입인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밥 먹고 카드 긁으면 카드 전표 여러분 받잖아요. 여러분 매입인 거고,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는데 카드 끌고 가면 영수증을 주잖아요. 매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출 매입은 증빙을 주고받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저와 같이 볼게.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어떤 걸로 선택되느냐. 자 이걸 좀 볼게요.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로를 쓴 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둘 다 똑같은 세금계산서예요.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건 이메일로 통한 전자적 장치로 신고하는 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고, 종이세금계산서 빨간색 파란색 두 개 해서
빨간색은 매출자 가지고 파란색은 매입자가 갖도록 보내주는 게 종이세금계약서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참고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상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가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받는 건 상관없어. 상대방은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그냥 벌금 성격인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세액 받은 거 신고 안 하는 건 아니고 신고는 다 하는데 이제 증빙을 제대로 발행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라는 걸 맞게 돼요. 100만 원짜리면 만 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이것저것 다 불문하고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예요. 11번을 선택하는 것, 과세 매출을 선택하는 거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을 때 전자든 종이든. 이 전자다 아니다는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다 아니다 체크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체크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구경했을 때 전자외로 된 이유가 전자에 체크 안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자외 쪽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 연습한다 그냥 해봤을 때 있죠. 이때 제가 여기 아무 체크 안 하고 비워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전자 체크 안 했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1번 매출과세라고 하는 건 종이든 아니면 전자든 구분 없이 똑같아요. 자, 다음 이제 증빙 서류가 영세율. 자, 가로 쓰는 건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혹은 내국신용장, 이걸 영어로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런 글자가 있으면 12번 영세 매출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참고로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는 0%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수출하는 재화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할 건데 이거예요. 제가 지금 수출할 건데 여러분한테 물건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어서. 그럼 제가 수출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입증해야 되지. 안 하면 여러분이 10%를 꼭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물려야 돼요. 그럼 제가 수출한다는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입증하는 서류가 내국 신용장이냐 아니면 구매 확인서가 수출한다는 입증 서류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주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근데 이걸 발행했으면 매출이구나. 받았으면 매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매출을 보는 거죠. 자, 다음. 자, 계산서를 발급하다. 그럼 자, 우리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예요.
세금자 뺀 그냥 계산서 있죠. 그냥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이 거래에는 부가세 받지 말라는 물건만 파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정육점, 성형외과를 뺀 병원, 성형외과는 그럼 부가세 받아야지. 그 부가가치에 창조물을 만들죠. 성형외과는.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 13번 매출 면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과세 거래인데 무증빙인 거예요. 과세 거래인데 무증빙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적격 증빙을 미발행해 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편의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껌을 한 통 샀어요. 500원짜리 껌을 샀어. 그럼 그 500원짜리 껌엔 부가가치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수증도 안 받아봐서 모르죠. 500원짜리 껌 사면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껌은 400 얼마짜리예요. 근데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500원짜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부가가치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그 현금 500원짜리 동전 주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왜냐면 편의점은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거든. 그럼 여러분이 됐어요 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진 발급했습니다 라고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증빙해 주겠다고 했고 부가세 받고 해주겠다 했는데 여러분 싫다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발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전화번호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나는 과세 거래 했는데 증빙 안 해줬을 때 이때 쓰는 유형이 14건별이에요. 자, 그럼 참고로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무증빙이에요. 증빙으로 인정 안 해.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에 이거는 우리 컴퓨터 그 특성 설정 환경 설정을 시험 때 이렇게 해두는데 14건별은 부가 그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도대체 공급 가액 공급 대가가 뭐야?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 별도,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의 뜻이에요. 그럼 공급 가액 적혀 있는 건 부가세 별도를 쓰라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예를 드는 거 하면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110만 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100만 원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11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앞으로 4개가 더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 매일 매출 전표에 가서 자, 날짜를 1일로 하고 14번 건별을 선택하시면 참 제가 14라고 안 쓰고 한 거 썼죠. 14건별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100만 원 써보세요. 100만 원 엔터 치면 금액을 분리시켜 버리죠. 그죠? 그럼 110만 원 쓰고 싶으면 아래 다시 빈칸에 1일날 14건별로 해서 여기에 110만 원이다라고 써서 엔터 치시면 100만 원에 10만 원으로 분리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은 부가세 별도라는 건데, 그래서 앞에 우리 100만 원 쓰니까 10만 원 나왔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요. 왜 얘는 설정값을 주로 쓰냐면 여러분들이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딱 10만 원씩 썼어. 부가세 포함이야. 그거 어떻게 나눌 거야? 내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누고 있는 건 비생산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잦은 거는 이 방식을 쓰도록 설정값을 넣어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단합해야 하는데 100만 원 나왔으면 부가세를 별도 분리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합쳐서 100만 원인 거죠. 이걸 편하게 입력하도록 해주려고 이런 설정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면 컴퓨터는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얘를 다시 고쳐 썼어요. 근데 한 번 실수하면 다시 그 기능을 안 도와줘요. 색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10만 원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꼭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입력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바뀌어버리는 순간 하면서 느끼니까, 그러면 다시 기회 안 주니까 똑바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 설정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럼 지금 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쓴다 라고 표현한 유형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증빙 서류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에 보니까 직수출이라고 적혀 있고, 혹은 선적하다라고, 선적이라는 건 배에 실는 걸 선적이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16 수출을 선택할 거예요. 얘도 영세율 거래인데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쓰고 16 선택하시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때는 왜 세금계산서 이런 게 없냐면, 외국 회사에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걔가 받아서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해 줄까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그래서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발행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부속 서류들로 해서 우리 책 바꾸고 나서 다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형들 있죠? 그럼 칸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칸마다 부속 서류가 다 있어요. 같이 딸려가야 되는, 작성되는. 그걸 공부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까지 하는 세무유급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증빙 서류가, 자, 이번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렇게 했을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과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 거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게 과세 거래예요. 여러분들 뭐 집에 호주머니나 어디 보셔가지고 영수증이 있으면 한번 영수증 열어보세요. 그러면 영수증 펼쳐보세요.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글자가 따로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 하신 거예요. 이때 쓰는 건 17번 카드 과세. 얘도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해요. 참고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직불카드든 동일해요. 부가가치 여러분 이 카드 세 개 중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증빙주잖아. 그죠? 동일해요. 유형은 똑같이 과세 거래면 17번 카드 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꼭 신용카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카드 긁었을 때 주는 종이 있죠? 그것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부르는 그 영수증 이름이에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 받았는데, 그런데 얘가 면세 거래라면, 그러면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해야 돼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영수증을 읽어가지고 하면 참 좋지만 우리가 쓰잖아. 그럼 얘한테 과세거래다 면세거래다를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증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다, 교부해주다, 혹은 지출 증빙 영수증을 교부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자, 우리 부가가치 세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그래서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과세, 얘도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알아서 분리시켜 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글자 쓴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빈번한 거예요.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빈번한 거죠. 증빙 안 줘도 된다고 할 때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가 기업 간의 거래보다는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매출에 대해서 좌우와 같이 이제 유형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걸 매입을 바로 하면 두 개가 헷갈리니까 일단 매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입력하는 거 구경을 좀 할 건데, 근데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있는 것 중에 제가 설명 안 한 게 몇 개 있어요. 15번 쓸 일 절대 없어요. 간이가세자가 성실납세자가 될 거라고 신고했을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거래처 만났을 때 쓸 일이 있지,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는 유형이에요. 시험에 어쨌든 나올 일이 없고, 그리고 앞에 제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여기는 구매 승인서 같은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 해준 게 아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해준 게 아니라 카드거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 이걸 하는 거예요. 유형이 안 나와요. 시험에서 이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드 단말기를 부가가치세 0% 되도록 설정값 할 줄 아시는 분 있나요? 아르바이트 엄청 오래 하고 캐시에 오래동안 앉아 있어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안 하고. 자, 전자매출. 이 전자화폐인데, 자, 여러분들 전자화폐 거래소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말고 하는 순간 다들 그럼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전자화폐 거래를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에 2000년대에 아주 멋있게 먼저 선도하겠다고 차렸는데 대한민국 국민도 몰라요. 이 전자화폐도 똑같이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면 거의 승인이 나서 돈 들어오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니까 쓸 일이 없겠죠. 그죠? 비트코인 아니라 그랬어요. 비트코인도 사실 그걸로 물건 못 사잖아. 살 수 있나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비트코인은 돈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게임머니니까, 게임머니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게임머니 하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제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자, 그 외 나머지 유형들만 저와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럼 매출만 가지고 본 거예요. 사는 거 말고 전부 다 증빙을 내가 발행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작업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는 시험 본 회사는 무조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라는 건 법인사업자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AT 시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서버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발행하는 것처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입력을 하고 발행하는 거 하나를 볼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전표에 입력하는 것만 가지고 볼 거고, 그래서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212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자와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시작하면 끊기 애매.